다양한 관점에서 교육정책의 해법을 논하는 설득과 경청, 그리고 공감의 시간, 토론으로 알아보는 교육정책의 진행을 맡은 분당 아람고등학교 교사 손주희입니다. 오늘 토론은 세다 방식의 교차 토론이자 정책을 알리는 방식을 토론으로 구성한 홍보 콘텐츠라는 점 미리 안내해 드립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참석해 주신 학생 패널 여러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충남여고 2학년 오은지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신장고등학교 2학년 황지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화원고등학교 2학년 한가빈입니다. 안녕하세요. 노원고등학교 1학년 이지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번 세다 토론 시 많은 분들이 다음 주제로 추천해 주신 AI 디지털 교과서로 토론해 보려고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혹은 AIDT는 인공지능 포함 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소프트웨어로 단순히 종이 교과서를 스캔해 디지털 기기로 옮긴 것을 넘어 다양한 학습 자료 및 학습 지원 기능 등을 탑재해 학생과 상호작용이 가능한 교과서입니다. 이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한 토론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찬성팀부터 주제에 대한 논리를 펼치는 입론을 3분간 진행하고 마치면 반대팀이 내용 확인을 위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찬성 측 첫 번째 토론자 입론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생 맞춤 교육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AI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을 진단하고 학생별로 필요한 학습 자료 제공 및 지원 기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번쯤은 수업 시간에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도 질문하지 않고 넘어간 경험이 한 번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생겼을 때 내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해 적절한 시기에 해결하지 못하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기 쉬운데요. 개인 맞춤형 수업을 진행하기에는 학급당 학생 수가 25명 정도로 환경적 제약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AI 디지털 교과서가 지닌 AI 튜터링 등 기술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AI 디지털 교과서는 마치 학생 한 명 한 명이 1대1로 선생님과 수업하는 것과 같다고 생각됩니다. 학생이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AI 디지털 교과서에서 학생들이 학습한 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이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둘째, 학생뿐 아니라 선생님 역시 AI 디지털 교과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통해 학생들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맞춤형 수업을 설계할 수도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의 이해도가 같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한 분의 선생님이 반 학생들의 수준을 각각 파악해 매번 개별 지도하기가 어려운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는 학생의 학습 수준을 진단하여 선생님께 제공함으로써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더 필요한 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AI 디지털 교과서는 선생님의 수업을 돕는 보조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다들 이해나 암기가 어려운 내용을 노래, 게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공부한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모두가 이런 학습법이 좋은 것은 알지만 수업에서 학생이 각자 원하는 콘텐츠를 활용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고 전부 다 공부의 재미도 느끼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대팀 두 번째 토론자 찬성팀의 주장에 대한 질문 준비되셨습니까?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맞춤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시지만 서책형 교과서를 폐지할 만큼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우선 서책용 교과서를 폐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AI 디지털 교과서와 서책용 교과서를 함께 활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종이 교과서가 효과가 있는 수업도 있고 학생의 맞춤 기회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가 더 효과 있는 수업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교실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서책을 활용하여 누구나 똑같이 학습합니다. 그렇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들에게 맞춤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은 수업에서 같은 것을 가르치지 않아 교육 격차가 더 커지게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모든 학생이 최소 성취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서 AI 디지털 교과서는 보조교사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포자, 영포자처럼 학생들의 학습 이해도나 흥미가 다르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몰랐던 개념을 익히고 학생 수준에 맞게 학습한다고 하지만 단순히 지식만 강조하는 문제풀이식 교육이 더 강화되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요, 오히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해서 학생 맞춤형 학습 자료로 기본 개념을 학습하고 남는 수업 시간을 활용해서 모둠 학습, 그리고 프로젝트 학습 등 참여형 학습이 더 활발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박 및 결론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반대합니다. 충분한 사례 분석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나서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사회적으로 공교육에서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하는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의견이 나뉘는 상황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 대신 종이 교과서를 회귀하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일찍 디지털 학습을 시작했던 스웨덴에서는 현재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했고, 핀란드는 종이책을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으려면 학생과 학부모, 교사 모두가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동시에 학교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준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성팀 첫 번째 토론자, 반대 측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에서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미 경험을 한 다른 나라의 사례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일본, 대만, 에스토니아 등에서는 디지털 기반 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라마다 상황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유럽 국가 중 피사 1위를 차지한 에스토니아는 2023년 12월 디지털 혁신이 에스토니아의 교육의 주춧돌이라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핀란드도 이번 피사 순위가 낮아진 것에 대해 디지털 기기 사용 시간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없다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렇다 해도 디지털 기기 활용을 일찍 시작했고 적극 장려했던 스웨덴은 다시 아날로그 교육 방식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도 충분히 사례를 분석하고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요? 현재 각국은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6세 미만의 유아 교육 과정에 디지털 기기 사용 의무화 조치를 철회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현재 6세 미만의 아동에 대한 디지털 학습을 완전히 중단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초등학교 3학년부터 도입하는 우리나라와는 상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해도 공부만 잘하는 게 교육의 목적이 아닌 듯이 피사 순위가 다가 아닙니다. 학업 성취도 외에 인성, 창의성 등 정의적 영역의 학습이 중요한데 AI 디지털 교과서로 정의적 영역의 학습이 될지 걱정이 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면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상황을 효과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데이터 상위 학습 시간이나 성적 등의 급격한 상황 변화가 생긴 경우 학생의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혹은 다른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것인지 따로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 간의 정서적 교감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이어서 찬성팀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들어보겠습니다. 디지털 전환 시대의 AI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흐름입니다. 챗GPT의 등장으로 실제 직장에서도 AI를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업무를 하는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희가 살아갈 미래는 더더욱 변화할 것이고 거스를 수 없는 흐름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는 AI에게 맡기고 창의성, 인성, 융합 역량, 협업 능력 등 AI가 대체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고차원적, 복합적 역량을 함양해야 합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적절히 활용할 때 학생들이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토론하며 더 많이 협력하는 새로운 수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반대팀 첫 번째 토론자, 찬성팀의 주장에 대해 질문해 주세요.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 모두가 성장하는 교실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통해 모두가 성장하는 교실이 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나 환경이 비슷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친숙한 환경을 가진 아이들과 그렇지 않은 아이들 사이의 격차가 커져 격차를 줄이기보다는 새로운 교육 격차를 만들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앞으로는 모든 학생이 익숙하게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입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 먼저 도입하지 않으면 디지털 기기 사용이 어려운 환경에 있는 학생들은 디지털 기반 학습 자료를 학습하지 못해서 학습 격차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가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학교에서 활용하게 되면 가정, 학교 밖에서까지 디지털 기기 의존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까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수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디지털 전환 시대의 디지털 기기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는 단순히 디지털 기기 사용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학습, 정보 탐색 등 생산적 사용 시간과 쇼츠 중독, SNS 중독 등 단순히 디지털 기기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소비하는 시간은 구분해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생산적 사용이든 소비적 사용이든 디지털 기기 중독 문제는 결국 디지털 기기에 노출되는 시간이 증가할수록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디지털 기기 중독으로부터 안전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현재도 수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로 공부하고 또 일하지만 컴퓨터 중독을 줄이기 위해 컴퓨터로 공부하거나 일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학생 때부터 선생님의 지도 하에 디지털 기기를 학습, 정보 탐색 등 생산적인 방법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쌓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방방 및 결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반대 측 두 번째 토론자의 입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디지털 시대의 AI 디지털 교과서의 필요성을 공감합니다.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만들고 준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실제로 사용해서 수업을 하실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아무리 좋은 교과서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또한 AI 디지털 교과서로 인해 학습한 데이터를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중요한 문제죠. 가끔씩 뉴스에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보도를 볼 수 있는데요.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면 학생들의 개인정보나 학습 데이터가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지 않을까요? 개인정보 보안 등 충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춘 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입니다. 또 앞서 논의된 학생들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중독의 문제에 대한 사회적 우려도 높기 때문에 학교에서까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반대팀 주장에 대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의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반대한다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실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과 학교의 여건 등 충분한 준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올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선생님들의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수업하실 수 있도록 수업 혁신 연수를 제공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충분히 교원 연수를 진행해도 선생님들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하지 않으신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선생님들 중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우려하고 있는 분들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 수업에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선생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실제 AI를 활용하여 수업해본 선생님들은 긍정적인 편입니다. 설문조사 결과 수업에서의 AI 활용 필요성에 공감하는 비율이 5점 만점 중 3.66점이었으며 AI를 활용하여 수업을 해보신 선생님들 중 약 62.3%가 학생의 학습 동기, 교과 흥미 등 정의적 역량이 향상되며 53.4%가 이해도 증진, 학습 내용 보충 등 인지적 역량이 향상된다고 응답하였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로 학생의 정의적, 인지적 역량이 향상된다고 하셨는데 연수를 제공한다 해도 결국 선생님들의 책임과 업무만 증가하는 것 아닙니까? 일시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을 설계하고 운영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선생님이 더 쉽게 원하는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채점이나 문제지 프린트 등의 업무도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점을 걱정하게 될 것입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반대하는 것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AI 디지털 교과서를 개발하는 민간 개발사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보안, 데이터 보호 및 암호화 등 클라우드 보안 인증 중등급 이상을 획득해야 하고 매년 보안 수준을 유지하는지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학생의 개인정보나 학습 데이터를 안전을 관리하기 위해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AI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애초부터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것 아닌가요? 개인정보 보안은 철저히 관리 감독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반박 및 결론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입론과 교차 조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팀의 반박과 결론을 듣는 순서입니다. 반박과 결론은 합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첫 번째 토론자부터 반박과 결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 측에서 말씀하신 대로 AI 디지털 교과서에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라는 점과 함께 여전히 디지털 기기 중독, 개인정보 보안 등에 대한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한다면 과연 원하는 성과가 나올지 의문이 듭니다. 반대 측에서 언급하신 해외에서 실패한 사례라는 말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일본, 대만, 에스토니아처럼 디지털 기반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또한 교육 현장의 디지털 기기의 적절한 활용으로 2024 글로벌 교육 혁신 서밋에 참여한 각국의 교육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의 디지털 기반 교육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가 효과가 있는지 충분히 준비가 되어 있는지 고민을 해보고 도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디지털 중독 문제에 대한 걱정과 더불어 요즘 세대들이 문해력이 낮다는 문제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학습이 과연 학생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것인지 오히려 기기 의존도를 높여 문해력을 저하시키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심이 듭니다.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을 위해서는 학생들의 디지털 기기 활용이 너무 커지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 더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학교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맞는 수업 혁신을 통해 학생의 강점을 발굴하고 성장형 사고방식을 길러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그 길에 필요한 것이 바로 AI 디지털 교과서라고 생각합니다. 피사 2022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학교에 태블릿 등 디지털 자원이 보급된 비율은 높지만 학교에서 전혀 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0.9%로 OECD 29개국 중 1위로 제일 높고 교육용 소프트웨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9위입니다. 우리나라는 IT 강국이긴 하지만 실제 학습 상황에서 디지털 기기를 생산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선생님의 지도하에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여 학생 때부터 필요한 정보를 찾고 학습해보는 등 생산적으로 활용하는 경험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필요한지에 대해 학생 토론자 4분과 열띤 토론 나눠봤습니다. 그러면 짧은 소감을 들어볼까요? 저는 AI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서 원래도 긍정적인 편이었는데 이번 토론을 준비하면서 내년의 교실의 모습과 그 이후의 교실의 모습이 더 기대가 됐어요. 나중에는 교과서가 다 종이였다고 하면서 놀라는 세상이 올 것도 같아요. 저는 아무래도 디지털 시대이고 이러한 기술이 더 발전할 일만 남았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이 걱정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내년에 도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을 반대 입장에서만 계속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한쪽에만 치우쳤던 게 아닐까 싶어요. 실패 사례만 들어서 무조건적으로 반대하는 것보다는 국가별 상황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맞춘 교육을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학생들의 기본적인 개념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해 학습하고 그리고 그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선생님이 설계한 협력 그리고 토론 등을 통해서 더 많이 질문하고 더 많이 토론하고 더 많이 협력해서 변해가는 교실의 모습이 기대되는 바람입니다. 저 역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선도학교에서 여러 긍정적인 경험을 한 교사로서 미래로 나아가는 교육을 기대하고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교육TV는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더 나은 교육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토론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